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은 돼야 내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재판과 탄핵 심판, 어떤 결과가 먼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탄핵 심판. 왜 다음 주 중후반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헌법재판소는요, 이제 오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같은 날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4일과 25일은 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26일 수요일인데 이날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눈치를 보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같은 날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제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지만요. 3월 26일 수요일은 또 절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날이 고등학교 3학년의 전국 모의평가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하.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정하게 되면요. 그날 그 주변 학교들은 이제 전부 휴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모의평가가 있는 26일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집회도 있고 그럴 텐데. 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요. 이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인 27일이나 28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은 다음 주 월요일로 결정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런 입장을 앞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왜 윤 대통령보다 먼저 하는 건가요? 일단 먼저 결과가 나온 것부터 선고를 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 공백 상황이고 이 공백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고를 먼저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단 한 차례 변론한 뒤 바로 종결을 했습니다. 이후에 평의 과정을 거쳐서 선고 전 마무리 단계인 평결을 마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서 사실상 선고를 하기에 성숙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여러 가지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변론이 종결된 사건부터 먼저 선고하자는 원칙론의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심판을 동시에 선고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여파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의견차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서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이 결정되자 정치권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당에서는 왜 윤 대통령부터 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 총리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 소추안이 8대 0으로 규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자, 이러면서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윤 대통령 선고에도
이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일부 이제 한 총리에게 주장된 이 탄핵 사유 중에서 윤 대통령하고 겹치는 게 조금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5가지 중에 이제 어떤 거냐면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내란 행위에 공모했다라고 하면서 이 국무회의에서 이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기 전에 앞서 해결해야 될 게 의결 정족수입니다. 예. 200명이 맞는지 아니면은 151명이 맞는지. 만약에 151명이 아니라 200명이라고 본다면은 이 부분 사유 판단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각하가 되고요. 이 문턱을 넘어서서 본안 판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중에서 이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다만 헌재가 이 선고를 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어떤 사건의 향방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설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 당장 다음 주만 해도 윤 대통령 선고가 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총리 선고하고 윤 대통령 선고가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의 그 판단을 만약에 일부 내버리면은 그로 인한 어떤 혼란도 굉장히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